이번 시간에는 소중한 우리말 더 읽어보기 살펴봅니다. 136쪽 확인합니다. 모든 언어에는 저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한국어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다음 글을 읽으며 확인해 봅시다. 한국어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부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의성어, 의태어의 발달. 이 소제목을 통해서 이 단락의 중심 내용을 압축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감각어가 풍부한 언어이다. 그 감각어의 대부분은 의성어와 의태어인데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는 합쳐서 500여 개나 된다. 여기까지 핵심은 의성어와 의태어가 풍부한 한국어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의성어와 의태어가 풍부하다. 알고 있지만 확인합니다. 감각어란 신체의 내부 또는 외부의 자극에 의하여 일어나는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로 뻐근하다, 저리다, 푸르다, 매캐하다, 짜다, 거칠다 등이 다 감각어이고 의성어와 의태어도 감각어인데 의성어란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낸 말, 쌕쌕, 멍멍, 졸졸 이렇게 소리를 흉내낸 말, 의태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낸 말, 예를 들자면 아장아장, 엉금엉금, 깡총깡총. 그래서 의성어와 의태어를 합쳐서 음성상징어라고 한다는 것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소리의 차이는 곧 느낌의 차이, 소제목인데요.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에서는 자음이나 모음을 교체하여 어감의 미묘한 차이를 지닌 말들을 만들어낸다. 이때 양성 모음인 아와 오와 음성 모음인 어와 우가 짝을 이루어 대응한다. 양성 모음은 밝고 가볍고 맑고 작은 느낌을 주며 음성 모음은 상대적으로 어둡고 무겁고 탁하고 큰 느낌을 준다.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 여기 제시하고 있는데요. 양성 모음은 아, 오 계열의 야, 요, 에, 와, 위 등. 음성 모음은 어나 우 계열의 여, 유, 에, 워, 위 등이 다 음성 모음 계열인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은 아와 오 계열은 양성, 어와 우 계열은 음성, 이 계열은 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나왔습니다. 반짝반짝. 양성 모음으로 이루어진 말로 좀 귀엽고 밝고 경쾌하고 번쩍번쩍. 그럼 좀 더 크면서 어둡고 무겁고 퐁당퐁당, 풍덩풍덩. 퐁당퐁당이 양성 모음 계열의 오와 아가 결합된 말이라면 풍덩풍덩은 음성 모음 계열. 좀 더 크고 어두운 느낌이 듭니다. 양성 모음으로 된 반짝반짝은 작은 빛이 빛나는 모양을, 음성 모음으로 된 번쩍번쩍은 큰 빛이 나는 빛나는 모양을 나타낸다. 양성 모음으로만 된 퐁당은 작고 단단한 물건이 물에 떨어지거나 빠질 때 나는 소리를, 음성 모음으로만 된 풍덩은 크고 무거운 물건이 깊은 물에 떨어지거나 빠질 때 나는 소리를 흉내낸 것이다. 반짝반짝, 번쩍번쩍, 퐁당퐁당, 풍덩풍덩. 설명 방법을 말하라면 맞습니다. 예시입니다.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 계열의 의태어와 의성어를 예를 들어서 양성 모음의 성질은 또는 성격은 어떤지, 음성 모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음의 교체로 어감이 달라짐. 모음의 교체는 모음을 바꿔서 반짝, 여기를 번쩍 이렇게 아를 어로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느낌이 달라졌고 퐁당퐁당은 풍덩풍덩, 그래서 오를 우로 아를 어로 바꾸어서 느낌이 좀 더 어두워졌어요. 그 바꾼 걸 교체라고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모음이 달라지면서 느낌이 달라지고 있다고요. 자음의 경우에는 짝을 이루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교체하여 어감의 미묘한 차이를 나타낸다.
된소리나 거센소리로 시작하는 의성어 의태어는 그에 대응하는 예사소리 표현보다 강하거나 거센 느낌을 준다. 당연하죠. 기역보다 쌍기역이 거세고 쌍기역보다 키읔의 소리가 더 거센 소리입니다.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된소리,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거센 소리, 키읔, 티읕, 피읕, 치읒. 작년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얘가 나왔습니다. 감감, 깜깜, 캄캄, 벌떡, 뻘떡, 펄떡. 기역보다 쌍기역이 쌍기역보다 키읔이 거세고 비읍보다 쌍비읍, 쌍비읍보다 피읍이 더 강하고 거센 느낌인 거 알고 계시죠? 여기까지. 자음의 교체로 자음을 기역을 쓸 걸 쌍기역을 또는 쌍기역 자리에 키읔이 오고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어감이 달라지는데 예사소리보다 된소리가 된소리보다 거센 소리가 좀 더 강하고 거칠다. 한국어의 의성어 의태어는 단순형이 반복형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반짝은 빛이 한번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을 나타내고 그 반복형인 반짝반짝은 빛이 여러 곳에서 또는 나타났다 사라지는 모양을 나타낸다. 반짝이 반짝반짝 이렇게 반복형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까지. 한국어의 의성어 의태어는 단순형이 반복형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를 드는 의성어 의태어는 그 반복형으로 들어가는 말들이 많습니다. 깡총 깡총 2번 반복했고 졸졸 반복했고 주룩주룩 반복해서 반복이 드러나기 때문에 흔히 의성어와 의태어 자체도 시배울 때 운율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형으로 두 개가 겹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진이 먼저 나왔어요. 의성어, 의태어에서 생겨난 말들. 한국어에는 의성어, 의태어를 바탕으로 하여 만든 단어가 많다. 보슬비는 가늘게 비가 오는 모양을 흉내낸 보슬보슬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말이고, 꿀돼지는 돼지의 울음소리를 흉내낸 꿀꿀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한국어의 동물이나 곤충의 이름 가운데에는 특히 울음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에서 온 말이 많다. 소 제목에서 이미 중심 내용을 압축했는데요. 의성어나 의태어에서 생겨난 말, 의성어나 의태어를 바탕으로 단어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그 예로 보슬비와 꿀돼지의 예를 들었습니다. 보슬보슬 의태어에서 보슬비라는 말이 꿀꿀 의성어에서 꿀돼지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래서 동물 개구리가 개굴개굴 우는데 그래서 이름을 개구리. 부엉이가 부엉부엉 운다고 부엉이.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운다고 귀뚜라미. 이렇게 의성어에서 온 말들이 많다. 여기 한국어에는 의성어, 의태어를 바탕으로 만든 단어가 많음. 본문 내용 다시 한번 짧게 확인하고 갑니다. 본문의 중심 소재를 해설한다면 중심 내용을 이 글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중심으로 하여 감각어가 발달한 한국어의 특성을 설명한 글입니다. 모음과 자음의 교체로 만들어내는 느낌의 차이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확인한다면 의성어와 의태어의 발달. 한국어는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감각어가 풍부한 단어인데요. 감각어의 대부분은 의성어와 의태어로 500여 개 정도 됩니다. 어감의 차이는 의성어와 의태어에서는 자음과 모음을 교체하여 어감의 미묘한 차이를 지닌 말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또한 모음의 경우 양성 모음인 아와 오 계열,
음성 모음인 어와 우가 짝을 이루어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교체하여 어감의 미묘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된소리나 거센소리로 시작하는 의성어와 의태어는 그에 대응하는 예사소리 표현보다 강하거나 거센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모음의 예로 반짝반짝, 번쩍번쩍 이란 말 나왔었는데요. 양성인 경우가 조금 더 가볍고 밝고 맑고 작고 귀여운 느낌을 주고 음성은 상대적으로 어둡고 무겁고 탁하고 큰 느낌을 줍니다. 자음의 경우 감감, 예사소리가 사용된 예, 깜깜, 된소리, 캄캄, 거센소리. 그래서 좀 더 표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벌떡, 뻘떡, 펄떡. 자료가 먼저 나왔습니다. 단순형과 반복형. 한국어의 의성어 의태어는 단순형이 반복형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짝. 빛이 한번 나타났다 사라진다면 반짝반짝. 빛이 여러 곳에서 잇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모양으로 반복형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고 의성어 의태어에서 생겨난 말. 그래서 의성어 의태어를 바탕으로 하여 만든 단어가 많은데 특히 동물이나 곤충은 울음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에서 온 말이 많다. 개굴개굴에서 개구리, 부엉부엉에서 부엉이, 귀뚤귀뚤에서 귀뚜라미. 얘가 나왔습니다. 내용 정리합니다. 앞에 이미 나왔었는데요. 글의 종류는 설명문. 중심, 제재는 의성어와 의태어. 주제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발달한 우리 한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감각어가 발달한 한국어의 특징. 특징으로 의성어와 의태어를 중심으로 한국어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예를 활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는 다양한 예를 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라고 해도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아침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가 좌우됩니다. 신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아침을 상쾌하고 기분 좋게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 상태가 유지되지요. 그러니 컨디션이 좀 좋지 않더라도 아침엔 일부러라도 활짝 웃어보기 바랍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신체의 기운을 워밍업 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최소한 10분 정도 여유 있게 일어나서 오늘 할 일을 점검하고 잠시 묵상을 하면서 정신과 마음을 고요하게 집중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침 시간 5분은 밤이나 낮의 50분보다 소중합니다. 전옥표 씨의 청소년을 위한 이기는 습관 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